안녕하세요. 산원읽기를 진행하는 공산학당의 한의사 정순현입니다. 요즘 이곳 산자락에는 새벽마다 까치가 한 부대씩 몰려와 악다구니로 때를 쓰며 사람들 잠깨기를 재촉합니다. 작약 피고 장미도 붉게 물들었는데 하늘이 가물고 땅이 말라 농부들은 큰 근심입니다. 지난 16편, 15편에서는 마왕탕 적응증들을 공부하였습니다. 각 조문에 드러난 정우의 임상 표현이 조금씩 다르긴 해도 모두 맥부긴, 두통, 신통, 발열, 그리고 무한이라는 한사스표 위폐 영울의 병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안으로 한사를 내몰고 폐기를 통하여 상력을 평정하는 마왕탕을 적용하였습니다. 특히 16편에서는 태양병 자해의 세 가지 경로인 자한과 잔육과 전환자키를 공부하였는데 마왕탕 응용과 관련하여 비출혈로 낳는 육해에 대해 다각도로 탐구하였습니다. 이 17편에서는 마왕탕이 의 사용을 신중히 해야 하거나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들인 마왕탕 금기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으로써 마왕탕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할 수 있습니다. 마왕탕 금기증 1, 2. 마왕탕 사용을 금하는 것은 신원발산제의 사용을 금기하는 것입니다. 상한의 대표적 신원발산제는 마왕탕과 더불어 계지탕, 소충용탕, 대청용탕 등이 있습니다. 86조 인후 근조자 불가 발한. 인후가 근조하면 발언하지 못한다. 인과 후는 폐와 위의 문호이자 후롱을 돌고 설본을 끼며 순행하는 족소음 신경이 지나는 부위입니다. 그러므로 인후가 근조한 것은 위험하나 폐음허 또는 신음의 상황이므로 신원제의 맹렬한 열기가 쉽게 음액을 손상하고 혈액을 망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후 근조에는 신원발산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87조 임가 불가발한 발한필변혈. 임가는 발한할 수 없다. 발한하면 요일이 된다. 임가가 앓는 임병은 소변량이 적고 색이 붉으며 소변이 뚝뚝 떨어지듯 나와서 시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변이 잦고 급하며 통증도 있습니다. 대개 비뇨기 감염이나 결석에서 발생하고 하초에 섭일이 왕성한 상황입니다. 내부에 쌓인 섭일은 음액을 손상시켜 허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신원의 발산제를 사용하면 내부의 열기를 더욱 조정하여 음액을 손상하며 혈뇨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하초 섭일 왕성이면 신원 발한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왕탕 금기증 3. 88조 창가 수신동통 불가발한 발한적경. 창가는 비록 신동통이 있어도 발한하지 못한다. 발한하면 경병이 된다. 창가는 오랫동안 화농성 피부 감염질환 같은 창량의 병을 앓는 병인입니다. 대개 독혈이 왕성하여 기혈이 손상되고 영분이 훼손된 상황입니다. 신동통 불가발한. 이 창량병인의 신동통은 기혈이 손상되었으므로 기욱의 영양 공급이 부실하여 발생한 불용적통 내지 허적통의 동통입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 마왕탕으로 발한하면 약물의 신원성이 독혈에 조력하여 영혈을 손상시킵니다. 경은 치와 같으며 각궁반장, 와불착석,
구금불개, 사지추육을 나타내는 흉풍을 말합니다. 독일의 가시한 약물들의 신원성이 기육의 진액을 손상하면 근맥이 구련하며 사지와 지체의 강직과 견인이 발생하는 축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독일이 내부에 왕성한 병인에게는 신원발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왕턴 근기증 4 89조 육가 불가발환 한출필 액상함 맥긴급 직시 분흥순 부등면. 육가는 발환할 수 없다. 발환하면 반드시 이마가 꺼지고 맥긴급하며 매체 응시하여 안정을 움직이지도 눈을 감지도 못한다. 육가는 평소 자주 비출혈이 발생하는 병인을 말하며 항상 음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만약 이런 병인의 상흔에 신원제를 발환하면 음액을 손상하고 열을 부조하여 진음이 망하고 수액을 상실하며 안화가 심하게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혹은 이 액상함을 혹은 이마 주위가 진액 부족의 탈수 현상으로 피부 탄성이 소실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맥긴급은 망음 탈수로 인해 이마 양쪽 태양열의 동맥이 급한 것을 가리키며 열이 성하여 진액을 손상하는 상황이므로 맥간의 긴정도가 높아진 급맥구급의 맥상입니다. 직시는 매체 응시이며 초점 없이 한 곳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음으로 인해 안정의 기억이 영향을 상실하며 운전기동에 실조가 발생하여 안정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원제를 사용한 발환으로 인해 음맥을 상하여 조화를 잃은 양열은 왕성한 허화가 되어 상부를 유동시키므로 눈을 감지 못합니다. 88, 89 양조에서는 내부의 독일이 성하여 기혈이 모두 손상된 경우 신원 발환을 사용할 수 없음을 말하였습니다. 마흥턴 근기증 5 90조 망혈과 불가발환 발환 즉 한율이 진. 망혈가는 평소 자주 출혈하는 병인입니다. 임상에서는 월경량이 과다하거나 변혈, 뇨혈, 피하출혈, 육혈 등으로 표현됩니다. 기는 혈이 부리고 혈은 기가 지키는 것이라 하였으므로 실혈하는 병인은 음혈의 결핍뿐만 아니라 양기 또한 필연적으로 손상됩니다. 그러므로 기혈 음양이 모두 과하여 기부가 영향을 잃으면 신동 통증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것을 태양상한 표실증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함부로 발환하지 않도록 구별에 주의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놀라는 것은 율이고 지체가 떨리는 것은 진입니다. 그리고 율과 진은 모두 양혈을 위주로 표현한 것입니다. 망혈의 병인이 출혈하면 기수혈출로 인해 출혈을 따라 양기 또한 외출합니다. 그러므로 기혈 양허가 조성된 상황에서 신원 발환을 강행하면 양기의 부족을 쫓아 심신의 한율과 신체의 진동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마왕턴 근기증 6 91조 한가 중발한 필 황홀 심란 소변이 음동 여 우이랑환. 한가를 다시 발환하면 반드시 정신이 흐릿하고 심중이 급하여 불안해하며 소변을 본 뒤 음도가 아프다. 우이랑환을 사용한다. 한가는 평소에 자한이나 도한증이 지속되는 병인입니다. 땀은 심의 액이 정화한 것이므로 한출이 과도한 사람은 평소 양기와 음열 모두가 손상되어 있습니다. 이런 병증의 신원으로 재차 발환하면 음양이 양상이 되어 심장은 온양을 잃고 심신은 주체할 수 없이 부을하여 심지가 혼란하게 됩니다. 황홀심란은
정신이 황홀하여 주의력을 집중할 수 없고 심중이 막막하며 의지롭고 불안한 증상이며 심신이 스스로를 주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음양을 모두 손상하는 바람에 심신이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한 결과입니다. 소변 끝에 음도가 아픈 것은 하부의 음액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소변 삽통입니다. 아쉽게도 우이랑화는 본스에 방명만 있고 그 방약 조성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황홀심난 항만산 예화. 내가 가르치던 제자 가운데 체중이 많이 나가는 한 여학생이 있었다. 어느 날부터 그녀는 체중을 감량하기로 작정하고 운동과 다이어트를 맹렬하게 시도하였다. 얼마 뒤 몸의 지방질이 줄면서 살이 빠지고 체중도 많이 감소되었다. 그런데 3, 4개월이 지나고부터는 물경이 나오지 않기 시작하였고 생각이 번잡해지고 소심해지며 학습에서도 주의력을 집중하지 못하였다. 결국 학습 능력도 떨어지고 친구들과의 교제도 원활하지 않아 학교 생활이 정상적이지 못해 그에 따른 치료를 한 적이 있다. 예를 든 학생은 과도한 체중 감량으로 인해 인체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줄어든 것이다. 곧 소위 음혈과 양기가 모두 쇠약해져 심장에 영양 공급이 결핍된 심장 실황의 상태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심중이 막막하여 정신이 어지럽고 불안한 황홀심난의 증후가 조성되었다. 마왕탕 금기증 7 92조 병인 유한 부발한 위중냉 필토회. 중추 후한의 병인을 거듭 발환하면 위장이 더욱 냉하게 되어 반드시 회를 토한다. 병인에게 한사가 있다는 유한이라는 말과 위중냉을 합하면 병인은 평소에 위장도가 흥한한 소질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다시 외감을 얻었으면 반드시 먼저 중추를 온하게 한 뒤에 해표하거나 온중과 해표를 겸해야 할 것이며 신원발환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필토회. 회충은 온나는 것을 좋아하고 한냉을 싫어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소장에 기생하는데 발환으로 재차 장이 한냉하게 되면 상부의 위장 쪽으로 움직여 갑니다. 그렇지만 회충은 위의 산을 견디지 못하여 요동하므로 반드시 토하게 됩니다. 즉 회를 토하는 것은 하부의 한냉으로 인해 발생하였으므로 또한 이것은 태음 비한이며 중양 부족이 된 것입니다. 비, 위가 모두 흑한하므로 여기에 신원발환을 금하는 소위가 있습니다. 의존건감에서는 본정의 치료에 오매환을 이중환으로 복용시킨다고 하였습니다. 항만산 예화 노사 불개방. 어느 날 병원의 응급실에 몸의 여러 곳에 칼에 찔려 자상을 입은 소년이 실려왔다. 혼수 상태에서 혈변이 배설되었는데 그 속에 죽은 기생충들이 발견되었다. 당시를 담당하던 동근화로서는 이와 같은 정황을 알고서 제방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그 연유를 물었더니 그의 장내에 기생하는 벌레들도 살지 못하고 다 죽었을 정도로 영양 공급이 되지 않았는데 하물며 자신의 신체를 어떻게 살릴 수 있겠느냐. 그는 이미 생명력이 없다고 하셨다. 과연 3일 후 그 13세 된 소년은 죽었다. 마왕탕 근기증 8 52조 맥부긴자 법당 신동통 의한해지 가령 척중지자 불가발한 하이지연 이 연기부족 혈소고야. 맥부긴이면 당연히 신동통에 있는 법이며 발환으로 해산해야 한다. 만약 척맥이 지이면 발환할 수 없다. 어떻게 그것을 아는가?
지맥은 연기가 부족하여 음혈이 적은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조에서는 지맥은 혈 부족이며 영혈 부족은 발환할 수 없음을 논하였습니다. 맥부기는 한사가 표에 있는 맥상입니다. 법유리야, 법은 리와 같으며 불변의 이치입니다. 신동통은 상한 표실의 정오이므로 발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측중지자, 측맥으로는 리를 간출하는데 측맥이 지체되며 힘이 없고 일식사지에 미치지 못하는 맥상을 지맥이라고 합니다. 척부의 지맥은 연기 부족과 혈액량의 감소로 맥의 유행이 지체되고 무력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본증은 이흐가 외사를 끼고 있는 증후이며 이 외사에 의한 표증을 신호로 발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땀은 심의 액이고 땀과 피는 근원이 같은 한열 동원이므로 발환하면 영혈을 다시 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청대맹이 장노욱은 상한 속론에서 급히 소곤중탕을 사용하여 기혈을 조화시켜야 한다. 기혈이 조화되고 사기가 해제되면 발환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사기가 풀리지 않으면 많이 주어도 해롭지 않다. 측중맥을 살펴서 유력해지면 마왕탕으로 발환할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마왕탕 금기정 9 51조 맥부삭자 법당 헌출이유 약하지 신중 심계자 불가발한 소연자 측중맥미 차이흐 수 표리실 진액자화 변자헌출유 맥부이면 당연히 발환하여 낫게 한다. 만약 공하여 몸이 무겁고 심장이 두근거리면 발환할 수 없다. 측중이 미맥이기 때문이다. 이는 이허이며 표리가 충실해지고 진흙도 공급되면 문득 땀이 낫는다. 맥부삭은 부긴 사기며 상한 표실의 맥상입니다. 부는 사기가 표에 있는 것이고 삭은 발열입니다. 신중은 몸이 군태롭고 무력한 것이며 몸을 뒤척이고 싶어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무거운 상황입니다. 이것은 양기 부족, 곧 에너지 부족이며 전기의 효입니다. 제6주의 신중은 풍운의 열사가 옹차하며 전신기기가 통창하지 못해 발생한 경우이고 이 51조의 신중은 표사를 공하는 바람에 전기가 약해지며 전신의 기기가 통하지 못하는 신중입니다. 심계는 양기 부족으로 심장이 온양을 상실하고 에너지가 부족하여 발생한 심양의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본증은 외에 표사가 존재하고 내부는 오화로 인한 양기 부족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측중맥미에서 미맥은 가볍게 짚어서는 감지하지 못하고 힘주어 무겁게 눌러 짚어도 감지하지 못하는데 가볍게 무겁게 안압하는 그 붙임 사이에서 자세히 탁마할 때 겨우 한 가닥 미세한 맥상을 느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맥은 양기의 해약을 나타내는 것이며 또한 이 조에서는 양기흐로 인한 심장 박동력의 흐약을 표현하는 맥상입니다. 수표리실 진액자화는 표류의 전기가 충실해지고 진액이 공급되면 사기를 몰아세울 능력이 회복되어 스스로 땀을 흘리면서 병이 풀리는 자한작해의 기전을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함부로 발언하지 말 것을 은외의 뜻으로 논술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조에서는 양기흐로 미맥인 병인은 발언하지 못함을 논술을 하였습니다. 이 17편에서는 인후건조자, 임가, 창가, 육가, 망열가, 한가, 유한자, 청맥지자, 청맥미자는 발언할 수 없다는 것을 공부하였습니다.
마왕구금의 저 9가지 정우 모두가 혹 음이 부족하거나 혹 양이 부족하고 혹 기가 부족하거나 음이 부족합니다. 또한 서별이 있거나 독일이 왕성하고 혹 음의면서 열이 왕성한 경우들입니다. 이때는 모두 마황탕류의 신원 발언 사용을 금하거나 사용에 신중히 해야 합니다. 신민은 인체의 진액을 소모시키고 열성은 열기를 조장하여 진액을 소모한 후엔 전기까지도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마왕탕 가감 응용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